저희 강아지 17년 살고 제가 제주도 땅에 묻었거든요. 제초 작업을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내가 대면을 못 하겠구나. 어떻게 해야 대면할 수 있냐? 안녕하세요. 현재 펫 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에 대한 상처가 깊어 가족들이랑 왕래도 잘 안 하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둘째 아이가 2달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준비 없던 이별이라 아직도 아이가 떠난 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2달째 일도 못할 정도로 첫째 아이와 집에만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어렵고 연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펫 로스 증후군에 대한 극복을 다 찾아봐도 아직 저에게 많이 힘듭니다. 교수님의 극복법을 듣고 싶습니다. 같이 있던 반려한 친구들이 강아지예요, 고양이예요? 강아지요.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레이라고 해요. 레이하고 아토요. 아톰? 네. 이렇게 어떤 강아지였었어요? 첫째 아이는 말티즈고요. 떠난 아이는 포메라니안. 포메라니안. 몇 살이었었어요? 8살까지 살다가 갑자기 그럼 좀 떠났어요. 일찍이네요? 네, 맞아요. 아팠어요? 아니면은? 뇌 질환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갖고 아. 계속 치료를 받다가 아, 이제 발작이 오면 계속 응급실을 다녔었거든요. 아. 근데 잘 버텨주다가 이번에는 못 버텨주고 갔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은 출근은 어떻게 하세요?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일 있다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거를? 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산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거의 20살 때부터는 독립했으니까 지금 13년 지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친구들이 사실은 네, 맞아요. 이제 여러분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남자나 여자나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배우자가 막 달려와가지고 혀로 얼굴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집은 없거든요. 저도 이제 한 12시 콘서트 끝나고 들어가도 사랑이라는 푸들이었어요. 저희는 조그만한. 그러면 걔가 이제 저에게 달려오죠. 소리만 듣고도 다 알잖아요. 그리고는 세레모니를 해줘요. 1년 내내. 어떤 화가 친구가 10년 전쯤에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초상화를 그릴 만큼 내가 살지 않아서 강아지를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야, 내가 무슨 개를 그리냐? 그리고 나는 사람의 살아온 시간을 그리는 건데. 그래서 친구야, 개를 그리라는 게 아니다. 신과 어머니의 성품을 가장 닮은 자가 개다. 내가 들어올 때 늘 환영하고 내가 나갈 때 나를 늘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봐 준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신의 성품을 가장 닮은, 어머니의 성품을 가장 닮은 형상을 그려달라는 거다. 요즘 엄마도 그렇게 안 하는 엄마 많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엄마도 엄마 사정에 있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힘드니까. 근데 어떻게 엄마가 매번 자기 자식을 환영합니까? 엄마도 자기의 무거운 삶의 짐이 가득인데. 근데 이제 개들은 와서 늘 날 환영하고 늘 날 그리워해주고. 그게 신과 어머니의 가장 대표적 성품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려달라는 거다. 그래서 그 화가 친구가 그래, 그럼 그릴게. 그리고는 이제 그 강아지를 그려줬어요. 그 강아지가 저를 보는 모습. 항상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앞에 개들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 앞에 왜 개들이 있는 줄 아세요? 이 포유류들 동물들이 개도 늑대에서 왔잖아요. 가장 취약한 게 교미를 할 때 하고 이제 대소변을 볼 때가 외부 공격에 가장 취약하대요.
그래서 이 대변 보는 소변 보는 냄새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후각이 너무 발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가장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가 조그만한데도 이 주인을 지키려는 거래요. 전 처음에 그냥 걔가 똥 냄새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코가 아주 똥들을 좋아해. 개들이 어렸을 적부터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냄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냄새를 맡고 나와의 애착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화장실 앞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강아지 찍은 게 더 아련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직장도 힘들고 강아지들이 그 모습을 다 봤죠? 네. 그리고 항상 내 옆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강아지를 잃은 게 아니라 우리의 그 8년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나의 그 시간, 그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또 내가 힘들면 와가지고 막 혀로 핥아주고 내 피부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 나로 온전히 좋아해주고 그거를 잃은 거에 대한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톰? 레이요, 레이. 레이. 네. 자, 그럼 레이가 우리 여성분한테 뭘 바라겠는가? 인격체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자, 보기 1번. 조금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건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러분을 먼저 떠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떠날 때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빨리 회복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다가.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나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거는 더 원치 않는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이를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성분이 건강해야 레이를 담을 수 있어요. 저희 강아지 17년 살고 제가 제주도 땅에 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땅 옆에 작업실을 이렇게 지어보려고 제초 작업을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내가 대면을 못 하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대면할 수 있냐? 제가 건강해져야 얘를 대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랑 더 가까워지려면 여성분이 이렇게 계속 있는 건 레이하고 더 가깝게 못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하고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레이와 계속 대면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집 어디예요? 역삼동. 역삼동? 그러면 여기서 뛰어가요. 이렇게 하면서.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몸을 써야 돼요. 반복해서. 일정 주기를 두고. 그래야 몸과 정신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딱 2가지. 내가 좋아하는 노동을 하는 것. 2번, 약간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는 것. 그러니 이제는 레이랑 더 가까워지려면 내 틀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마음 아파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까워지기 위해서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 강아지 같이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나의 7분의 1이라는데. 근데 저는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90 산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35년도 안 남았네. 그 중에 3분의 1을 잔다는데 그러면 저에게 아주 순수하게 남은 시간이, 왜냐하면 잠자는 거는 뭐 이게 뭐 살아있는지 뭐 없는지 뭐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제 30년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몇 년 남았어요? 계산해 보세요. 90까지 산다고 치고 남아있는 기간의 3분의 1을 빼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어요. 계산 2번만 하니까 어두워져,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이 30살이면 60년 남았는데 60년에 3분의 1, 20년 자야 되니까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90까지 사고 없이 산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한없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한없이. 결혼을 하셨건 이혼을 하셨건 인간관계가 틀어졌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유명하건 무명하건 그런 거는 태양 앞에 촛불 같은 이유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조금씩 어색해도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나를 케어하는 건가, 이런 거를 저희가 부모로부터 못 배웠고 사회로부터 못 배웠다면 지금이라도 배워가면 되죠. 관심도 가져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 2주 있으면 낙엽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오늘 요거 끝나고 낙엽 좀 보고 가세요. 아까 오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은행나무가 너무 노랗게 예쁜 거예요. 친구하고 둘이 보러 온 거예요. 한 명이 사진 찍어주고 있고 한 명이 은행을 빡 차더니 정말 서울에 도라이가 많더라고요. 그걸 차니까 은행이 이렇게 엄청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야 빨리 찍어 있냐나, 빨리 찍어. 그것 또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이니까 은행이나 단풍 꼭 한번 보러 가시고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좋아하는 차도 한 잔 여유 있게 드시고 그래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초보 유튜버입니다. 아직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컨텐츠를 찍어야 많은 분들이 보실지 고민입니다. 사연을 나누고 다양한 분들께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들이 김창옥 TV도 마찬가지지만 구독자가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이제 구독을 사람들이 잘 안 하고 훨씬 덜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의 경쟁 대상자에게 제 노하우를 알려준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적으셨네요, 이분이. 어디실까요? 제 노하우를 빼가시려는 우리 유튜버님. 본인 채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그 엔초비 브로라고 해서 이름 뜻대로 그 브로라고 하면 이제 형제잖아요. 형제. 그래서 저 말고 저랑 친한 동생이랑 같이 운영하고 이제 편집자, 이제 PD 분도 같이 이제 3인으로 이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엔초비는 그거 먹는 거 그거예요? 멸치를 뜻합니다. 왜 멸치 형제라고 했어요? 예전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 동생도 좀 이렇게 말랐어가지고 서로 이제 멸치야 이렇게 부르다 보니 이제 엔초비라는 애칭이 생겼네요. 그래요? 네. 엔초비 브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157명? 한지 얼마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독도 한번. 네. 내용 컨텐츠가 뭐예요? 컨텐츠는 이제 주로 여행이나 여행, 챌린지 챌린지. 그리고 혹은 이제 뭐 체험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찍을 때 제작비도 좀 들고 편집할 때 시간도 많이 드는데 네, 맞아요.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계속 하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간과 이 돈을 들여서 이런 조회수와 구독자밖에 안 나오니 너무 힘들지 않아? 이런 내부 분위기가 어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예상했던 조회수만큼 나오지 않으면 조금 침체돼 있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으쌰으쌰 하다가 약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은 딱 1년 보고 있는데 아, 1년 뒤에도 가망이 없다면 아. 고심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저의 경쟁자가 하나 사라지는 거네요. 요즘 너무 많이 유튜브들을 해가지고 지금. 근데 이런 추천을 하고 싶어요. 유튜브 하는 회사에서 특강을 한번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오셨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제목은 제가 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제목으로만 특강을 할 수 있다. 강연 비용은 뭐 논의할 수 있지만 제목이나 하고 싶은 주제는 제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는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지 않다. 제가 왜 그 말을 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유튜버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트렌드는 뭐고 세상의 흐름은 무엇이고 당연히 이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회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리해야죠. 왜냐하면 투자된 시간과 돈에 비해서 조회수가 너무 계속 안 나오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조금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가려면 어떤 유튜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냐면 유튜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길. 그러니까 잘 되는 유튜버들을 보잖아요. 오랫동안 꾸준하게 잘 되는 그분들의 공통되는 특징을 제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제 결론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고기 키우는 걸 하는데 진짜 물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이 이 물고기들에 대한 사랑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캠핑을 해요. 캠핑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이 정말 저걸 사랑하는 건지 컨셉을 잡은 건지 아니면 얼만큼 사랑하는 건지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3명이 모여서 이렇게 상의를 해야죠. 우리가 사랑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게 없으면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기술적 꿀팁이에요.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걸 찍어버려요. 나 이것까지 알려주고 싶진 않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사랑하는 게 없고 내 길이 없네? 그냥 나는 살아가는 거네? 그냥 생존해 나가는 거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고 내 길이 있고 난 그렇진 않네. 그냥 밥 먹고 살고 돈 벌고 뭐 좋은 옷도 하나 사고 자랑질도 하고 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네. 나는 사랑이 없네. 내 길이 없네. 그러니까 길을 담아야지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중요한 거 다 얘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통해 그 사람들의 길과 사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도 건강하고. 저 대학생 때 안동 찜닭이 엄청 유행했거든요. 쟁반에다가 당면 해가지고 닭 나온 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엄청 유행이었어요.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최근에 엄청 빨리 치고 빠진 게 뭐예요? 탕후루.
트렌드를 쳤다가 클래식으로 가는 게 몇 개 안 되고요. 그냥 트렌드로 쳤다가 다 빠져버려요. 제가 보기에 유튜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식을 하셔라. 클래식은 뭐냐? 성악, 미술 그런 게 아니라 그 세 명의 길 그리고 자기네 사랑 명확하지 않아도 그러면 도전해라. 유튜브는 명확하고 완전하게 깔끔한 결말을 놔야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진짜여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유튜버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누가 되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되려고 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애정. 그게 잘 될 거예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어떠한가 쭉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회사는 그렇게 건강하게 자기를 찾아가려는 전 세계의 유튜버들을 많이 추천해 줘야지 저는 좀 그 생태계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래도 더 생명스러워지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